안녕하세요. 남희숙 작가예요. 오늘은 삐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요즘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특히 상대를 위로하거나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설명하는 말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한 친구가 팀장님과 연차 관련 문제로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편을 들어주려는 마음에 팀장님은 연차 관련 문제로 왜 혼자 결정하신대? 같이 논의하면 좋을 텐데 하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기분 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논의할 거린가?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에선 허용하는 범위라서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팀장이 혼자 결정하면 네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하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내려간다고 하길래 마침 SNS에 뜨는 그 지역 맛집 리스트를 보내주며 여기도 가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자체가 피곤해서 맛집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했구나 싶어서 그렇구나. 그래,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 잔뜩 먹어야지. 기대되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에 할머니가 차려주시지 않고 내가 차려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더니 그 후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악의 없이 한 말에 상대방 태도가 바뀌면 많이 당황스럽고 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예전엔 이렇게 오해가 생기면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읽는 동안 제가 다 상처를 받아요. 나는 그냥 상대방 생각해서 말한 건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확 오면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 상황 자체는 누구한테나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해요. 저도 지금까지도 가끔 겪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원래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일이라서 그래요. 사람이 진화 과정에서 대뇌를 발달시킨 게 사회성 때문이다 라는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이론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기술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성능이고 정교한 장치일수록 오류도 많아요. 요즘 차세대 먹거리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도 오류 문제를 못 잡고 있어요. 오류 원인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 우주선,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보이지도 않고 알아차려지지도 않는 이런 존재하고 충돌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통할 때도 단순하게 말의 양식을 요식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삐끗하면 소통 오류가 생기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능숙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화제를 돌리죠. 컴퓨터 끄고 부팅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계나 IT 쪽으로 문외한이긴 한데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컴퓨터가 이상해진 거 보고 막 당황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껐다 켜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대체로 껐다 키면 괜찮아져요. 뭔가를 리셋하면 저절로 오류가 잡히는 부분들이 어디나 있어요. 문제는 부팅을 다시 했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이럴 땐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의심해 봐야 하는 거죠. 사연자님이 소통 오류를 겪고 상처를 받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각기 다른 사람들한테서 비교적 많이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떤 면들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맥락 파악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능력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로 헛달
헛다리 짚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에서 한번 충돌이 겉으로 드러났다면 대개는 그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그런 과정이 반복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가 이런 말이나 태도를 취하면 어떤 의도일 거다. 이걸 짚어내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기가 잘 짚어내지 못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걸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잘 생겨요. 사연자님이 이런 경우라고 일단 가정해보고 말씀드린다면요. 아직 20대시잖아요. 그 정도 나이면 그 태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좀 더 관계에서 경험을 하고 솔루션을 찾아내고 하는 일을 겪게 되면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아지는 경우는 사연자님처럼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아지려고 노력해보고 해야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고요.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성향인 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이걸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만약 사연자님이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일단 위로나 공감을 해주고 싶을 때 충고하거나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연자님이 오해를 한다, 오해를 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멀어지는 건 의도를 오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수한 말에 부연을 하면 할수록 더 신경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만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표시만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랬어. 이런 추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맥락 파악을 해보세요. 맥락 파악을 못해서 대화가 어긋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대방 말을 유심히 잘 안 듣거든요. 사연자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이 상황의 배경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친구들하고의 대화를 적어주신 걸 제가 읽어보면 그 상황과 대화, 그것만 보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요. 이 정도면 그냥 세상에 대해서 화가 많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런 대화의 흐름들이 대개는 당사자가 잘 모르는 앞뒤 맥락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인데요. 사연 속 할머니 댁 내려간 친구 이야기요. 사연자님은 친구 생각해서 근처 맛집 리스트를 보여줬지만 친구는 그럴 상황이 못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전에 했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을 다 벌써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할머니 가끔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손녀다.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할머니 손에서 컸다. 아니면 할머니가 전부터 몸이 안 좋으시다. 혹은 가부장제에 젖어있는 분이라 손녀가 의무적으로 밥 차리는 걸 강요하는 분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에 많은 시간 속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말했거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연자님이 새로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처럼 그런 말을 하면 짜증이 날 수 있죠. 이게 악의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은 악의 없다는 게 더 문제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정 자체가 상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요. 만약 사연자님이 이런 경우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관계 자체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친구 관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걸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혼자가 아닐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인 것 같은 기분으로 살 수 있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가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부터 관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필요가 채워지는 건 결과여야 되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게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큼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친구관계, 이성관계, 단순 지인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가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열심히 듣고 알아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를 할 때 맥락을 놓치는 일이 없어져요.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서열을 점검해 보세요. 이런 게 참 친구 관계에서 없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관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상대를 보는 눈높이가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분 관계 집단 속에서도 서열이 생기게 돼요. 이게 남성 친구 집단에서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여성 친구 집단에서도 은근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 집단에서는 이게 덜 드러나죠. 만약 사연자님이 맺는 관계 집단이 그렇게 성숙한 집단이 아니고 서열 관계가 노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다 싶으면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서열이 낮은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위 기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위치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좋으면서도 나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한 존재에 대해서 참 잔인한 면이 있어요. 똑같은 비호감 정도를 가진 사람이 둘이 있다면요. 둘 중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싫어하고 더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그걸 자기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한테 풀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요. 지필 자료조사할 때 아동심리학 관련해서 공부하다가 아동학대가 왜 일어나는지 그 연구에서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약하고 힘들면 더 약하고 가장 가까운 자식한테 그걸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대상 관련 강의를 할 때 제발 자기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서열이 형성되어 있는 친구 관계에서는 자기가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하면요. 나보다 약하고 서열 낮은 친구가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도로에서 보복운전 관련한 에피소드 많잖아요. 추월 한번 했다고 시비 걸다가 알고 보니까 운전자가 위압적인 덩치를 한 남성이었다. 이러면 갑자기 예의 발라지면서 자기 차로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요. 그게 논리적 추론으로 저런 사람한테 시비 걸었다가 내가 얻어맞겠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데 내가 다치면 손해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겁을 먹어서 이렇게 설명되는 감정도 아니에요. 나보다 강한 존재라는 걸 확인했을 때 실제로 화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사람들은 약자한테 더 완벽한 도덕성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일단 약자라는 것만으로도 화를 낼 준비가 돼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착하기라도 해야 내가 강자로서 배려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우리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생존 시스템일 텐데요. 그걸 잘 다독여야 인간다운 거죠. 사연자님도 친구 집단을 한번 살펴보셔서 본인이 그런 약자의 포지션은 아닌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약자로 인식하면 조금만 내 맥락에서 어긋난 행동을 해도 버럭 화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꾸 설명을 덧붙이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면 더 약해 보이고 더 화도 나죠. 원래 서열이 아래인 사람한테는 발언권이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들어주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이런 경우라면 그런 친구 집단, 관계 안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아를 정비해서 새로운 집단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꼭 서열 문제가 아니라도 주변에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성숙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감정을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고 쌓아둬요. 그게 자기 약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취향이나 생각 같은 걸 알려줄 기회를 주지 않다가 상대방 말에 내 아픈 부분이 건드려지면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자기 정보를 드러낼 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기분을 건드리면 그 단계에 따라서 반응을 결정하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바로 잊어버려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보 제공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 정도 친하니까 이쯤은 알아서 짐작해줘야 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건드려지는 지점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주 만나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잘하려고 한 말이 자꾸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숙숙님들이 생각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